지난 3월 방송된 중국인 관광객 전용 식당 기억하십니까? 여기는 개인 안 받아요. 이 다 단체니까 얘기야. 그치가 않나요? 여기 음식이 한국이나. 한국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고기 부위를 속이는가 하며 저급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단식이고 뭐고 아니고 그냥 국적 경영이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방송된 한국인 출입금지 식당을 아시나요? 편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 있지만 한국인은 출입할 수 없는 식당. 메뉴는 한식이지만 한식도 중식도 아닌 국적 불명의 음식이 나오는 식당. 저급한 식재료 사용과 눈속임으로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했던 식당. 그런 식당들을 취재해서 방송했었는데요. 이 방송 이후 많은 분들이 SNS와 그리고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먼저 SNS입니다. 다양한 의견들 중에 양심도 없습니다. 저걸 한국 음식으로 팔다니. 자식들이 커서 중국인들한테 음식으로 장난치는 국가의 국민이라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잊지 마라.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의견을 올려주셨고, 그리고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게시판에도 많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장의 이익에 눈들이 멀어서 두 번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은 나라로 만들 건지 일벌 100개로 처벌하기를 엄격히 요청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채널A에서도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단속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공통적인 내용은 후속 취재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 출입금지 식당 그 후속편을 준비했습니다. 방송 이후 과연 중국인 관광객 전용 식당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방송 후 중국의 한 매체에서도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방송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店家声称使用韩国白菜制作的泡菜实际上是中国白菜。在另一家店，节目组发现海鲜火锅中的螃蟹不新鲜，并向服务员提出质疑，却发现店家拿出来的海鲜包装上写着生产日期2013年。一些就餐的中国游客说，他们之前没有吃过韩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중국인들이 여행을 오면 이런 데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되게 비양심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맨날 안 좋은 거 이야기할 때 중국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대륙의 뭐다 대륙의 뭐다 이러는데 이제 뭐 대륙이 아니고 반도의 뭐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푸짐해 보이지만 모두 냉동 식재료로 이루어진 해물탕. 그리고 생산된 지 3년이나 지난 냉동 꽃게를 팔았던 식당입니다. 우리는 방송 후 해당 식당을 다시 찾았는데요. 식당 앞은 여전히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먼저 문제의 해물탕을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메뉴를 적어놓은 곳을 보니 해물탕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해물탕 없어요? 해물탕 저번에 먹었었는데. 해물탕 없어요. 해물탕 메뉴 없어버렸어요. 말썽이 생겨서 메뉴에서 뺐다는 주인의 말. 식탁에는 해물탕 대신 만두 전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만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물만두. 만두 전골을 자세히 살펴보니 보통의 전골에 들어있는 큼지막한 손만두가 아닌 냉동 물만두가 들어있었고
어묵과 야채들도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직접 먹어본 중국인 유학생의 생각은 어떨까요? 중국에는 솔직히 이런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요리는 한국 요리라고 해서 중국 내의 한국 요리도 시장으로는 전혀 이렇지가 않아요. 중국 내에서 이제 한국 요리라고 이제 뭐 불고기고 뭐 만두, 뭐 찜고, 뭐 비빔밥 뭐 그렇게 하도 이런 건 없었어요. 또 다른 중국인 관광객 전용 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식당은 한국인이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었는데요. 우리는 중국인 유학생들과 동행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식당과 마찬가지로 식탁엔 음식이 미리 차려져 있었습니다. 뭐야? 차돌박이는 소고기잖아. 돼지고기 같죠? 중국에서 이런 거 먹어요? 아니요. 뭔지 모르겠어요. 한국 요리인가 그럼? 한국 옷이 아니에요? 한국 옷이에요? 이거 저기 어디에서 그냥 부대찌개. 아 이게 부대찌개예요? 이게 부대찌개예요? 흰 소시지. 이거 진짜 싸구려 소세지. 원래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저 부대찌개가 안 들어가는데. 햄도 다 부서지네요. 일반적인 부대찌개에서는 볼 수 없는 밀가루 소시지. 그나마도 냉동이어서 그런지 끓자마자 부서지고 맙니다. 햄도 다 부서져요. 왜냐면 이거 먹으라 할 때 냉동실에 먹어야 돼요. 예, 왜냐면 이거 냉장고에 하면 상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보통 좀 녹히고 하는데 안 녹히고 한 것 같아서. 왜냐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무슨 음료를 냉동실에 하고 저 냉동실에 보관해야 돼요. 이 식당 또한 앞서 봤던 식당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냉동 돼지고기로 만든 국적 불명의 불고기 전골을 팔았던 식당. 이거는 뭐 한식이고 뭐고 아니고 그냥 국적 불명의 우리는 재점검을 위해 그곳을 다시 찾아가 봤는데요. 그런데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주인이 입구를 막아섭니다. 네. 김정희. 네네. 못 들어갔는데요? 저희 예약을 한 건데요. 그렇진 않은데요. 지난번에도 저희 프리팅이라고 들어오셔서 문제가 크게 나서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음식 갖고 막 타박하시고 이러셔서 방송 이후 손님에 대한 경계가 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없는데 이제 음식이 타박거든요. 근데 저는 식당은 그래서 저희가 다니실 거예요. 네. 가격을 생각지 않으시고 뭐 밥이 중국살이다. 저는 중국살 드리거든요. 근데 뭐 밥을 무시한 드시는데 국산살 드릴 수 있거든요. 국산살 써드리고 저희가 한 번도 처음씩 받은 사는데 드릴 수 없어요. 방법도 여행하려고 하셔서 처음씩 받으면서 사람보다는 많이 드시는 게 좋다는 생각 내에서 여전히 식당에서는 냉동 돼지고기로 만든 불고기 전골을 팔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거 만족해 놨어요. 아니, 이게 불고기가 아니라요. 아닌 건 맞아요. 아닌 건 맞아요. 네, 저희는 돼지고기예요. 불고기로는 돼지고기예요. 아까 못 맞습니다. 재점검 결과 여전히 질 낮은 식재료로 국적 불명의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방송 전과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지난 먹거리 엑스파일 방송 이후 해당 식당들의 위생 점검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들과 함께 중국인 관광객 전용 식당의 문제점들을 찾아봤는데요. 이게 어떤 특정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 이렇게 이런 예약제로 그냥 배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단체 손님만 위반된 항목에 따라서
뭐 과태료를 징수하는 게 있고요. 또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원산지 부분은 이제 또 원산지 쪽 단속 쪽에서 이제 또 점검을 해서 그 원산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또 그것도 뭐 과징금이라든지 뭐 고발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두 팀으로 나눠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예, 김동입니다. 네. 오늘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지도해주고요. 또 위반 행위가 있으면 적발을 해서 그 행정 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먼저 찾은 식당은 부대찌개에 냉동 밀가루 소시지를 사용했던 곳입니다. 시작처에서 하는데요. 여기 위생점으로 나왔어요.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 옆에는 화장실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청소도구가 같이 있어 비위생적으로 보였습니다. 청소도구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이거 할 때 오염이 되니까 냉장고 또 자체가 닦기도 안 하고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이런 거 관리를 하셔야 돼요. 냉장고에 수북히 쌓인 먼지는 청소를 언제 했었는지 모를 정도였는데요. 청결한 곳에 보관되어야 할 식재료들이 이런 곳에 있다는 것이 믿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의 식재료 창고는 바로 계단이었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아니 이거 여기는 왜 복도에다가 이렇게 식재료를 쌓았죠? 이런 데다 이렇게 쌓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막 다니고 그런 데다가 여기 식재료 쌓으면 안 다녀요. 저희만 다녀요. 아니 사람이 복도인데 사람이 안 다니니까 이런 게 이게 전부 다 이거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부러 열어놓은 건데 말리라고. 여기 손님들이 안 온다면서요? 네, 여기 손님들이 안 오는데 이거 그럼 종업원이 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자 종업원들인데 무슨 담배를 피우세요? 그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가끔 했다 저희가 다 크잖아요. 아유, 피우면 안 된다고 해서 다 그럼 손님이 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 말고요. 계단을 식재료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이 식당. 그곳은 흡연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식재료 보내면 안 돼요. 중국인들은 만족해 하나요? 맛있다고 하세요? 네, 저희 그러니까 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오죠. 저희도 그분들도 가면 저걸 걸어요. 컴플레인 걸어요. 여기 음식이 맛없고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 컴플레인 걸어요. 여기 맛없어가지고 한국 음식 먹으러 왔는데 한국 음식도 아니고 이상한 음식이다. 그런 분들도 많던데. 누가? 중국인분들 중에서. 중국인분들 예. 이 식당은 식재료 보관실 위생 상태에 관한 규정 위반과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재점검 중 유독 경계가 심했던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죄송한데 들어오지 마세요.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아니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선생님 어디서 오셨죠? 네, 제가 근처에 있어서.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저 여기 좀 빨리 가보라는 거 아닌데. 어느 분이세요? 선생님 여기 그럼 뭐 어떤 영업에 그걸 관여가 있으신 분이?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럼 왜 그렇게? 아니, 주인도 없는데 이거 남이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해요. 저희가 점검 배경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지금. 단속을 거부했던 이 식당.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런 건 뭐예요 지금? 지금은. 요런 건 뭐예요 지금? 김치. 잠시만요. 이거 지금 보니까 조리가 한번 아니, 맞았어요. 왜 이게 냉장고 안에 있어요 이런 게?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버리는 게 왜 냉장고 안에? 죄송해요. 우리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우선 잠깐 제가 좀 빼놓을게요. 아니, 놔두세요. 왜? 잠깐 놔두세요. 예. 아니,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우리 알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곳곳에 핀 곰팡이들. 먹는 음식이라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냉장고 속에 있었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단속반원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김치를 버리는 종업원. 버려야 돼요. 우리 알먹어요. 버려 죄송해요. 이거는 한다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안의 식재료 보관 상태 또한 청결하지 못했고, 가장 큰 문제는 식당 곳곳에서 발견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전면 상담 표시까지니까 아마 이 표시가 맞는 것 같아요. 2015년 10월 15일이면은 지금 뭐 약 한 6개월, 5개월에서 5개월, 최장 6개월까지도 유통기한이 지난 거네, 이거는. 유통기한이 작년 10월까지인 냉면. 약 6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부터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이나 지난 식재료들이 적발됐는데요. 재검증 당시 음식값이 낮아 좋은 재료를 쓸 수 없다는 사장의 말은 바로 이런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팔아도 된다는 의미였던 것일까요? 여러 시간 동안 좀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요 세 개 제품은 사실은 기원이 어디인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제조일자가 언제 유통기한인지, 이 안에 무슨 원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단속에서 적발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표시사항이 없는 식재료들은 모두 폐기 조치됐습니다. 위반사항을 여기 관할 마포구청 위생계에 통지를 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포구청에서는 이제 행정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행정처벌을 진행합니다. 하고 위반된 업체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재점검토로 제 식품안전관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번 위반된 사항이 시정됐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겁니다. 이 식당은 무표시 제품 사용으로 영업정지 1개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으로 영업정지 15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단속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전용 식당. 마침 점심시간이라 관광객들이 줄을 지어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저기 간판 생겼다. 저런 건 없었는데? 상호조차 없었던 이 식당. 방송 후 간판이 생겼습니다. 시작처에서요. 정답을 끝내가지고 나고 행정과가 완전히 가정 나왔어요. 한번 확인해볼게요. 어떻게 되세요? 대표장님 되세요? 예. 단속 중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여전히 성업 중이었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 식당. 지난 방송에서 돼지 앞다리살을 갈비살로 속여 팔았던 곳입니다. 우리는 다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디 구해요, 대표님? 전지살. 전지살. 지금 여기 갈비살이라고 파는 거 아니에요? 전지살이에요. 그것도 붙이려고 그래요. 붙이려고 하는. 왜 안 붙이셨어요? 그건 아니, 그 메뉴에 전지살이라고 있어요? 메뉴에는 없어요. 그럼 뭘로 돼 있어요, 메뉴가? 어디 메뉴예요? 메뉴판에 뭘로 돼 있냐고. 메뉴 갖다 뭘로 패스냐고요. 전지 삼겹, 갈비. 조종 갈비라고. 여기 보시면은 주문 오더페 지금 갈비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갈비예요, 사장님? 갈비 맞아요? 네? 전지 삼겹이에요. 네, 전지 삼겹이 갈비가 맞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그러면 갈비라고 판매하세요? 그럼 여기서 드시는 중국인 분들은 이걸 갖다 전지 삼겹살로 드시는 거예요? 갈비탕으로 갈비로 알고 드시는 거예요? 갈비살로 알고 먹는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정을 하셔야죠. 그럼 4월까지 계속 이렇게. 고기도 지금 뭐 하시려고 이렇게 놔두신 거예요? 이거 추가 고기. 추가 고기인데 이게 냉장 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거예요? 냉동 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제품들도 이게 접시가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관되어 있는 여기 뭐 랩핑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이렇게 보세요. 이거 고기에 이런 식으로 다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얼어 있는 상태. 얼어 있는 걸 갖다가 그러면 위에다 랩핑을 씌우셔가지고 실제 이런 접시들하고 맞닿지 않도록 이런 데서 교차음이 일어나고 하는데 실제 접시를 닦더라도 위를 깨끗하게 닦고 밑에를 깨끗하게 닦지 않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원재료들이 이렇게 지금 접시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시면은 혹시 여기 오염되어 있는 게 여기 다 지금 교차음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단속 중에도 손님들의 식탁에는 갈비살로 둔갑한 돼지 앞다리살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중국인 관광객들. 이런 얄팍한 상술이 한국을 다시 찾지 않게 만들고 더 나아가선 국가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표시 식재료 사용으로 영업정지 1개월. 조리실 위생상태 불량으로 과태료 부과. 그리고 위반된 제품들은 모두 폐기 조치됐습니다. 한식 세계화라든지 우리 음식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음식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실망을 해버린다면 해외에 아무리 좋은 레스토랑을 만들어도 그게 활용되지 못하고 음식을 세계화하는 전략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맛, 한국의 음식의 스토리를 한국에서 와서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들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 관광객만 손님으로 받는다는 식당. 저도 같이 단속에 동행해 봤는데요. 비위생적인 주방 환경은 기본이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인들이 저가 관광을 오기 때문에 식대를 맞추려면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다. 예,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 끼 식사를 모두 주려고 하기보다는 한 끼라도, 적어도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우리의 한식을 경험하게 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한국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음식은 기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음식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관광객들을 직접 대하는 식당 주인뿐 아니라 유치하는 관계 당국까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로 향하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끌어올린 그물마다 검고 못생긴 생선들만 잡혔고 그 생선은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어부는 괴로운 마음에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술병으로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이를 본 부인은 팔리지 않는 생선으로 국을 끓여줬는데요. 희한하게도 술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못생긴 외모의 이 생선은 해장용으로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방금 보신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류도감으로 불리는 자산어보에 있는 어느 한 생선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제 앞에 놓인 이 커다란 생선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못생기기로 유명한 아귀만큼이나 못생긴 이 생선은 시중에서 물곰 혹은 곰치라고도 불리는 생선입니다. 정말 못생겼네요. 바로 강원도의 토속 음식인 곰칫국에 사용되는 생선입니다. 재밌는 점은 곰칫국이라는 건 물곰의 곰자와 김치의 치자를 따서 물곰을 넣은 김칫국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시원한 맛과 김치의 매콤함, 칼칼함으로 해장을 돕던 동해안의 별미가 바로 곰칫국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물곰의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값이 비싸지자 생김새가 비슷한 어떤 다른 생선이 물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대체 곰칫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찬바람이 가시고 훈훈한 바람이 찾아들면 우리 식탁을 찾아오는 봄의 별미들이 있습니다. 향긋한 봄내음과 영양소가 가득한 도다리 쑥국과 새콤달콤 입맛을 돋우는 봄나물, 알이 가득 찬 쭈꾸미는 봄의 별미 중의 별미인데요. 시원한 맛과 독특한 식감을 자랑하는 곰칫국 역시 또 하나의 봄의 맛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생소한 곰칫국은 과연 어떤 맛일까? 서울에 위치한 곰칫국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메뉴판을 살펴보니
곰칫국은 제일 작은 것이 3만원. 웬만한 횟감만큼 비싼 가격이었는데요. 생김새로 볼 땐 전혀 고급 생선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짜리 하면 한 마리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5kg 팝니다. 이렇게 2만 원. 비쌀 때는 한 마리 한 15만 원이 올라오는데. 사장님이 바로 드시면 돼요. 지금 현재 나왔을 때 바로 드시면 돼요. 겉으로 보기엔 일반적인 매운탕과 별다른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생선이에요. 그게 김치예요? 예, 김치에 그냥 그렇게 끓이는 곰칫국. 야들야들한데. 과연 곰칫국의 특별한 맛은 어떨까? 국물은 김치국 같아요. 국물은 김치국 같고 살이 되게 부드러워요. 생선인데 슬림 같은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 고동 쪽에 올라가는 건 김치를 안 넣어요. 그래서 물곰탕이에요. 생선이 물곰이거든요. 근데 이제 양양, 중문진, 강릉 삼척 쪽에서 김치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붙였어요. 곰치국이라고. 김치치, 물곰탕, 곰치국. 조금은 낯선 동해안의 토속 음식 곰칫국. 그런데 식탁에서 또 다른 낯선 생선 이름이 눈에 띕니다. 물맥이 장점을 어디 가서 못 봤을 거예요. 이미 겨울에 3개월밖에 안 나와요. 물맥이는 서남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겨울에 3개월 대장을 나와요. 수협에서 잡아가지고 사서 저장시켜놨다 냉동했다가 시장에 항상 그러면 배가 안 나가도 물맥이 시장에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곰과 물메기는 어떻게 다른 걸까? 우리는 수산시장을 찾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김치는 없어요? 마리당 얼마예요? 이거 3개 한 짝에? 한 마리에 6,000원꼴이네. 네, 싸요. 실제로 시장에서 물메기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물곰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5,000원? 키로로 안 하고 마리로? 마리. 곰칫국 하시는 분들 와서 사가긴 해요, 이거? 아, 그럼? 다 그냥 이걸로? 가져가는 아저씨가 배달까지 해줘. 용달 아저씨가 배달까지. 사는 데가 없어. 안 그러면 강원도 직접 가서 사오고. 이곳에서 손질까지 마친 물메기를 식당에 납품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전문적으로 실속을 하기 일주일에 구성비를 4장씩. 이걸로? 우리는 상인이 말한 곰칫국 전문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물메기를 납품받는 이곳에서는 과연 곰칫국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을까? 메뉴판에는 곰칫국이 적혀 있었고 가격 또한 여느 식당들과 비슷했습니다. 어디서 나는 생선이에요? 강원도에서? 사진을 보여주며 물곰이라는 직원,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네? 아, 이게 곰치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손질되어 있어 정확한 형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자세히 살펴봤지만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국에서 생선을 따로 떠내어 비교해봤습니다. 하지만 살의 모습으로도 구분은 쉽지 않았는데요. 혹시 맛의 차이는 있을까? 소금으로 되는데 씹히는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살 결도 확실하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는 동네 특산물이야. 다 페트롤. 그럼 다 동해 사람들이에요? 네. 많이 근데 이번에 지금이 와가지고.
꽁치가 비싸다. 만 원만 거기서 30만 원 넘게 되잖아. 사장님은 다 동해에서 다 세우시는 거예요? 값싼 물메기가 값비싼 물곰으로 둔갑되는 상황. 또 다른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곰치 해장국이란 이름으로 곰치국을 팔고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들어서자 마침 산지에서 도착한 듯한 생선 박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박스에 담긴 이 생선은 과연 물곰일까?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식당 주인이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물매랑 이 정도예요. 곰치는 그럼 더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곰치랑 물맥이랑은 그 다른 거죠? 네, 다른 거. 곰치 강원에서 올라오고 서해 남해에서 올라오는 물매라는 거. 비싸가지고 이게 원래 또 바다 쓰기가 힘들어요. 곰칫국에 물메기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술 처음부터 메뉴 있는데 다 받았어요. 그 천에서 인식하게 다 곰치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메기탕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긴 하네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또 곰치가 선호가 있지. 물매랑 그래서인지 물메기를 넣고도 메뉴판엔 버젓이 곰치탕이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곰의 산지로 알려진 동해로 찾아가 물곰과 물메기의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조업을 마친 배에서 내린 생선들의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물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곰은요? 물곰 요새 안 나요? 한 번 나가면 물곰은 얼마나 잡혀요? 아니, 없어. 혹시 상인들은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하는 집들은 물레기 가지고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 하는 집들은 아예 물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있을 때는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어선들이 속속 도착하고 그중 한 배에서 드디어 물곰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곰을 자세히 살펴봐도 색이 조금 짙은 것뿐 외관상으로 물메기와 구별되는 별다른 특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나온 물곰은 고작 4마리. 적은 수 덕분에 곧바로 경매가 이루어지고 낙찰받은 물곰은 곧바로 수저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귀한 물곰이다 보니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라는데요. 사장님, 물건 얼마씩해요? 나한테 있어. 벌써 나갈 수 있어요? 그 정도 크기 한 얼마예요? 가격만큼이나 물메기와 물곰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물곰, 곰치라는 거는 미거지의 사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을 가지고 이제 김치를 넣고 끓인 게 곰칫국, 물곰국 뭐 이렇게 겨울철만 되면 소풀이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거는 정식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곰치, 기역 두 개인 곰치가 되겠고 강원도에서 겨울철에 비싸게 팔리는 그런 어종은 이제 미거지라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물곰과 물메기는 사실 미거지와 꼼치라는 종이라고 합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물메기라 부르던 꼼치는 서해와 남해에 수심 500m 이내에 서식하고 물곰이라 불리던 미거지는 동해안 북쪽 수심 1000m가 넘는 심해에 서식하는 어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거지와 꼼치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별을 할 때 요 꼬리 쪽에 있는 꼬리 지느러미하고 몸통이 만나는 부분에 이제 흰색 띠가 있는 게 이제 곰치의 가장 큰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미거지와 꼼치는 같은 과에 속해 외모와 특성은 비슷한데요. 미거지는 80cm까지 자라는 대형종입니다. 이에 비해 꼼치는 50cm 정도로 작습니다. 다 자란 성체의 경우 미거지와 꼼치는 2배에 가까운 크기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만 크기보다 꼬리 부분에 흰 띠가 있는 것이 꼼치입니다. 그렇다면 꼼치보다 미거지가 비싼 이유는 뭘까? 우리는 실제로 동해안에서 잡히는 미거지의 양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출항을 준비하는 어선의 동행에 직접 바다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과연 미거지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 그러면 바다로 한 얼마나 나가야 돼요? 계절마다 다른데 요새 같은 경우는 바다로 뭐 한 20마일, 6km 얘기하면 한 40km. 1300m, 뭐 1500m에서 살다가 그나마 산란할 때 뭐 한 300m, 200m까지도 들어오는데 그리고 요새는 좀 곰이 없어서 좋은 곰을 찾으려면은 한 60km, 뭐 70km 그렇게 나가야 되고 한 3-4시간씩 더 나가야 되고. 3시간 100기를 달려 미거지가 서식하는 수심이 깊은 바다에 그물을 펼칩니다. 선원들이 부지런히 자리를 찾고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합니다. 미거지는 바닥에 붙어 서식하는 특징이 홍게와 비슷해 홍게잡이 배에서 주로 잡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홍게만 가득합니다. 그물이 한 몇 미터 돼요? 한 번 이렇게 하면? 길이가요? 네. 보통 한 800m에서 한 1km. 800m 정도에서 물건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이제 다 땡겨봐야죠. 근데 지금 봐서는 뭐 별 희망이 없네요. 작업은 계속 이어졌지만 그물엔 홍게뿐 미거지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지루한 기다림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드디어 미거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빛깔의 이 미거지는 수컷입니다. 좋기 60cm는 넘어 보이는 커다란 체구에서 꼼치와의 체급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시간 만에. 2시간 만에 한 마리 나와요? 원래 저렇게 적게 나와요? 예. 뭐, 몇 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 요새는 지금 이렇네요. 애 말립니다, 애 말라. 연한 색을 띠는 암컷 미거지는 수컷보다 작지만 역시 만만치 않은 크기입니다. 좀 더 확실한 구분을 위해 꼬리를 살펴보니 흰띠가 없는 것이 미거지가 확실합니다. 새벽부터 시작한 조업은 오후 늦게야 마칠 수 있었는데요. 총 8시간의 작업으로 잡은 미거지는 고작 2마리뿐이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동해안에서는 미거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명태가 그랬듯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미거지를 볼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거지 어획량이 굉장히 감소를 해가지고 그리고 종 보호와 자원 보호를 해가지고 우리가 취업 방류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미거지 치어 방류 사업은 가을에 산란한 암컷을 통해 미거지의 치어를 생산해 수심 300m 이하의 서식지로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워낙 온도 변화에 예민하고 심해 어중의 특성상 성장이 더딘 편이라 미거지 치어 방류로 인해 미거지의 어획량이 늘어나려면 아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미거지의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곰칫국으로 유명한 강원도에서도 제철 특수를 누릴 수 없다고 하는데요. 곰칫국 식당이 모여있는 이곳. 한 곰칫국 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곰치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사장님, 오늘 곰치? 오늘 곰치국 없어요? 저희는 목요일까지 지금 못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내가 그때까지 나오냐고. 요즘 잘 안 나오나 봐요. 네. 날씨가 또 내가 못 나가면 좀 못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곰칫국 전문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없어요? 왜요? 안 나와.
곰칫국을 찾는 건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곰치세요? 없다죠? 곰칫국 전문점에서 곰칫국을 먹을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 그런데 한 곰칫국집의 수조가 눈에 띕니다. 살아있는 애는 처음 보네. 수조엔 미거지로 보이는 생선이 가득했는데요. 어떻게 이곳에서는 곰칫국이 가능한 것일까? 실제로 식당엔 곰칫국을 먹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도 곰칫국의 가격은 15,000원. 그런데 특이한 건 물메기탕도 함께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메기는 12,000원. 뭐가 다른 거예요? 물메기랑 곰치랑? 네, 근데 물메기는 가격이 싸. 곰치는 한 마리 한 20만 원 정도 해. 물메기는 한 마리 10,000원, 15,000원. 차이야. 근데 물메기는 질려가 많이 나. 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잡으니까 속여서 그나마 좀 몇 마리 놔두니까 파는 거고. 네, 물메기 하나랑 곰치 하나랑 해서. 네. 물메기탕과 곰칫국을 각각 주문하자 밖으로 나서는 사장. 수조로 가는 걸까? 사장이 향한 곳은 수조가 아닌 식당 밖에 있는 아이스박스였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를 담아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조에서 생선을 꺼내기는커녕 지나치기만 하는데요. 주방으로 다시 돌아와 가져온 재료를 한 냄비에 쏟아붓습니다. 분명 각기 다른 메뉴를 시켰는데 조리는 한 곳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곰치예요? 먼저 곰칫국이 나오고 같은 냄비에서 또 다른 메뉴인 물메기탕이 나옵니다. 그냥 봐서는 모르겠네. 몰라, 잘. 이게 물메기죠? 한 냄비에서 끓여진 두 개의 탕. 대체 어떤 차이로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 음식을 받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생선과 양념이 동일하지만 이름과 가격은 다른 두 음식. 틀린 그림 찾듯 아무리 살펴봐도 정답을 찾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겠는데. 근데 3,0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곰치가 뭐 20만 원. 대신 물메기는 곰치는 한 마리를 자르면 10그릇이 나오잖아? 그럼 한 마리 자르면 9그릇밖에 안 나와. 아이스박스에서 꺼내온 재료는 미거지일까 곰치일까? 조심스레 다가가 상자를 열어보니 이미 손질돼 있어 꼼치인지 미거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만 구별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동해에서 나지 않는다는 꼼치, 일명 물메기는 어디서 받아오는 걸까? 거래 명세서에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자를 만나 동해안의 꼼치 유통 실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에 위치한 이곳. 창고에 들어서니 밖에서 볼 때와 달리 커다란 수조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수조엔 식당에서 본 것처럼 살아있는 꼼치들로 가득했습니다. 눈앞에서 이게 물메기고 이게 물고기하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대부분인데 내가 어른한테 그 물고기예요? 물메기 어디서 갖고 오는데? 손에 나는 저렇게 다 업자는 크고 좋은 꼼치라며 직접 수조에서 꺼내 우리에게 보여줬는데요. 이거지에서는 볼 수 없는 꼼치의 지느러미 쪽 흰 띠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킨 곰치 학생들이 곰치하고 믹스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곰치를 이가 10만원짜리니까 물메기 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섞어서 판단 말이야. 맛은 같아. 강원도 역시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곰칫국을 미거지가 아닌 꼼치로 만든다는 사실. 혹시 일부 식당의 문제는 아닐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나가요? 이게 지금 동해안에서 곰칫국으로 유명한 지역들에 대부분 납품된다는 꼼치는 그래서인지 씻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업자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납품 차량을 따라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곰칫국 전문점이 밀집한 거리에 차가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꼼치를 바구니에 담아 직원에게 전달하자 재빨리 수조로 옮겨 넣는데요. 누가 봐도 비싼 값에 낙찰받은 미거지를 옮기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이어서 꼼치를 실은 차가 멈춘 곳은 유명 해수욕장에 위치한 횟집입니다. 횟집의 규모만큼이나 이곳에서는 많은 양의 꼼치를 납품받고 있었습니다. 수조 하나를 가득 꼼치로만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는 납품 차량. 업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속초부터 삼척까지 하루에만 총 6곳의 곰칫국 전문점에 꼼치가 납품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꼼치를 납품받은 곰칫국집에서는 손님에게 제대로 알리고 팔고 있는 걸까? 해수욕장 근처 많은 양의 꼼치를 납품받았던 횟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기에 선 있네. 사계절 멜리트 있습니다. 물메기탕인지 곰칫국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곰칫국은 13,000원. 메뉴판엔 물메기는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있는 생선이 물고, 곰치, 끓이는 물고. 잘 안 나와요. 네, 좋아요. 저희는 조금 저렴하게 내는데 다른 집들은 한 1,000원씩. 조금 저렴하면 양심도 조금 덜 찔리시나요? 꼼치를 납품받은 또 다른 식당. 오늘의 추천 메뉴 곰칫국. 동해 이쪽에 곰칫국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먹어보려고. 얼마 정도 해요? 1인분에 10,000원씩. 어디? 이건 벼치, 이건 곰치. 아, 이게 물곰이에요? 그럼 얘 바로 주문하면 얘로 바로 만들었던 거예요? 하루에 손 선명한데? 강원도의 토속 음식으로 알려진 곰칫국. 하지만 동해안에서조차 남해에 꼼치를 넣어 만든 꼼칫국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곰칫국을 맛볼 수는 없을까? 우리는 전국의 곰칫국 식당 검증에 나섰습니다. 서울의 한 곰칫국 전문점. 이곳 곰칫국의 가격은 2인분에 3만 원입니다. 사장님, 저희 곰치 좀 어떻게 생겼는지 생선 좀 볼 수 있어요? 흔쾌히 보여주는 사장. 하지만 손질한 모습으로는 꼼치와 미거지의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요즘에는 배가 못 나가가지고 요즘 경험이 아주 없어. 나도 몇 군데를 갔는데 올라오지는 않아요. 아, 진짜? 한 마리가 났는데 크지도 않아요. 16만 원 나가요. 더욱이 조리된 모습으로는 조미료와 간의 맛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별이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아, 오래되셨네요. 우리나라는 언제요?
생물은 안 해도 우리 수밖에 없어. 달라고요. 강원도에서 먹은 것처럼 그 맛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사장의 자신감처럼 과연 이곳은 미거지를 쓴 진짜 곰칫국일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 사장. 조심스럽게 동행해보기로 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농수산물 시장. 마침 수산물이 들어온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사장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와서는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과연 사장이 구매한 생선은 무엇일까? 거래한 상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기 물곰도 들어와요? 곰치가 들어오는데 가끔가다 곰치 비싸요. 곰치 한 마리 10만 8만원씩 갑니다. 방금 전에 같은데 그분도 곰치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네. 곰이 시대에 비싸게 싸는 거래 무조건 계획을 하는 분이고 곰에 그때는 물메기를 하고 그분이요? 예. 그럼 그분은 물곰 사용하시고 물메기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제법 큰 규모의 곰칫국 전문점을 찾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진짜 곰칫국을 찾을 수 있을까? 곰칫국 2인분의 가격은 3만원. 그런데 물메기를 쓰지 않는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뭐예요? 적혀있는 게? 우리는 물메기 쓰지 않는 손님들의 실력이기 때문에 물메기는 이제 곰치의 사치입니다. 해외에서 먹으니까 사람들 솔직히 물메기 일본 먹으니까 물메기 쓰는 거지. 이제 손님들이 보면은 구분을 못 하나 봐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메기 일단 그냥 간단한 요리 물메기 쓰지 않는다고 영업을 해버리니까 어느 정도 편해. 좀 비싸게 좀 튀기 갖고 아니면 3만원에 갖고. 물곰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어서. 흔쾌히 보여주는 사장. 하지만 손질돼 있어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이게 물곰이구나. 아, 이렇게 생겼구나. 크네요, 크기가. 이게 요즘은 지금에 나오는 보통 18kg예요. 그거 얼마씩 해요? 키로에 2만 원씩 이게. 키로에 2만 원이요? 네. 물메기랑은 달라요? 저기 키로에 4,000원. 4,000원? 물메기는 한 마리에 10,000원이고 5,000원, 7,000원이고. 아. 여기는 한 마리에 거의 뭐 4kg 정도 8만 원. 그렇구나. 시장에 있는 건 가보죠. 시장에 봤는데 둘러보고 왔는데 없길래. 시장에 있을 수도 없어. 가서 준다니까. 사장 부부의 말처럼 과연 이 생선은 미거지가 맞는 걸까?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곰칫국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일반 곰칫국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보자 다른 곰칫국집에선 볼 수 없던 특별한 무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흐물거리고 연해서 안 씹어도 목으로 넘어가고 그런 두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생선 내장이 들어있는 건 처음 봤는데 비리지 않고 굉장히 신선해요. 그것은 바로 내장. 그 중에서도 간입니다. 시장에서 못 사가요? 한 마리 들었는데 있는 건 모르겠는데 이상했는데 이게 이상해. 함께 경매를 받았다는 상인을 알려주는 사장. 과연 이곳에선 미거지를 쓰는 걸까? 그리고 어딨어요? 터져갖고 냉장고에서 꺼낸 생선의 크기와 꼬리를 살펴보니 미거지입니다. 이게 한 4kg? 5kg는 맞아요. 한 마리 저 집에서 가져간다 해서 내가 내놨는 거. 이게 얼마예요? 여기 8만원짜리예요. 8만원? 네. 4kg 더 넘죠. 아침 7시에 전화해야 돼요.
이것이 입찰보거든. 그때 물건이 들어와서 입찰볼 때. 매일 아침 입찰을 본다는 상인의 말. 다음날 아침 7시 상인이 알려준 입찰 시간에 맞춰 포구로 나갔습니다. 배에서 갓내린 생선 경매가 이루어지는 사이 포구 한켠에서 곰칫국집 사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들어온 미거지를 구입한 듯 보였는데요. 중매인에게 곰칫국집 사장이 구입한 생선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 사장님이 가져가신 생선 이름이 뭐예요? 물곰냥? 다른 생선들과 함께 놓인 커다란 미거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증을 마치고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저번에도 먹으러 네, 한번 오셨죠. 알아. 그래, 너 이쁘다 그러고 내가 얼마나 그랬는데. 저희 사실 그 서울의 방송국 채널A라는 방송국의 먹거리 스타일 프로에서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물곰으로 이제 신선한 걸 사서 좀 손질도 하고 요리도 해서 손님상으로 가기까지 그 과정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촬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뭐 매일 일차를 받아서 해서 껍질 벗겨서 딱 세팅을 딱 합니다. 4g씩. 미거지로 끓인 진짜 곰칫국의 맛을 보여줄 이상근, 김양희 부부입니다. 진짜 곰칫국을 맛보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거지 경매 시간 때문인데요. 하루가 걸린 일이기에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장까지는 식당에서 5분 남짓한 가까운 거리. 하지만 미리 들어오는 배가 있을지 몰라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배부터 살핍니다. 마침 들어오는 한 척의 배. 선원들이 생선을 내리기도 전에 다가가 살펴보지만 이내 물러섭니다. 입에도 지금 없는 거예요? 입에 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새치마 못 잡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없어. 상자마다 가득 잡은 생선을 포구에 내려놓지만 그 어디에서도 미거지를 찾아볼 순 없었습니다. 배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이상근 씨. 배가 들어온다 해도 미거지가 없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렇게 한번 곰사러 나오시면 예. 이곳에 한 몇 시간 정도 있으세요? 보편적으로 뭐 한 2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침에 또 장만해가지고 아침에 손님 오시는 분들한테 음식 제공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빈손으로 가실 때도 있겠네요. 그렇게 빈손으로 갈 때도 많죠. 또 한 척의 어선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미거지를 잡은 배일까? 기대만큼 걸음은 빨라집니다. 다행히 이번엔 미거지가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며칠 동안은 아침잠 깨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양의 미거지들. 그런데 이상근 씨의 표정이 밝지 않아 보입니다. 시간이 오래됐지. 나온 지 얼마 안 돼. 보편 우리가 사람 같은 입찰을 많이 봐요. 거의 뭐 1시간 물에서 나와서 1시간 이상은 살아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약간 일찍이 작업을 했나 보죠. 없어서 못 산다는 미거지. 하지만 이상근 씨에겐 신선함이 우선입니다. 이번엔 먼 바다를 다녀온 듯 큰 어선이 들어옵니다. 지금 공사란 거 왔네. 아, 지금 온 거예요? 미거지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가 상태를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미거지가 마음에 드는 걸까? 살았네. 상처난 곳 하나 없이 들썩이는 아가미에서 신선함이 느껴집니다. 곧바로 미거지의 경매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입찰에 모여듭니다. 미거지의 상태가 무척이나 마음에 든 듯
한 대를 타고 온 미거지를 모두 구매했습니다. 사신 거예요? 1kg당 한 12,000원. 이거 큰 거 이거 한 마리는 얼마예요? 오늘 6만 원. 많이 내려왔네요, 가격이. 예, 가격 좀 내려갔어요. 20개는 얼마 정도 했어요? 순수 여기 한 5kg, 여기 한 9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됐네, 이게요. 저렴한 가격에 마음에 드는 신선한 미거지를 산 이상근 씨. 기분 좋게 식당으로 돌아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미거지 손질을 준비합니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것만큼이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질하는 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었죠. 미끌미끌해가지고 손이 안 익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상당히 미끌미끌해요, 이게. 미끌거리는 껍질을 벗기는 것으로 본격적인 미거지 손질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생소했던 미거지는 이제 이상근 씨의 손을 따라 잘라지고 분리됩니다. 그중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은 내장. 깨끗이 세척해 곰칫국에 함께 넣어준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곰칫국 맛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게 담은 게 뭐예요? 간이 들어가야 곰치는 훨씬 국물이 맛이 틀려요. 간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모든 게 아침에 입찰받아 하기 때문에 다 신선하죠. 아까 보다시피 입찰할 때 살았잖아요, 곰자체가.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미거지의 살은 수분을 머금은 듯 탱글거립니다. 때문에 냉동 보관이 어렵고 보관할수록 살이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손질한 미거지는 곰칫국의 일정한 맛을 위해 같은 양으로 소분해 보관합니다. 이렇게 보관한 미거지는 최대 4일을 넘기지 않는데요. 제대로 된 곰칫국 맛을 느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미거지 손질이 끝나가면 이번엔 아내 김향희 씨의 차례입니다. 시원한 무와 파를 기본으로 한 육수에 상쾌하고 매콤한 맛을 더하기 위해 생고추를 통째로 갈아 곰칫국의 맛과 향을 더해줍니다. 마늘과 생강으로 비린내를 잡아주면 육수가 완성됩니다. 약 한 스푼 끓이면 육수는 끝납니다. 곰칫국의 중요한 재료, 김치와 미거지를 넣어주고 내장도 함께 넣어줍니다. 갖다 놓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꺼내놓은 신선도에서 가장 정말 맛있는 간입니다. 이게. 아침에 입찰받아서 끓인 거니까. 여기에 미나리로 마무리하면 이것이 바로 동해안에 숨겨진 봄의 별미, 미거지로 끓인 진짜 곰칫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미거지로 만든 진짜 곰칫국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냄새부터 벌써 칼칼한 게 코를 찌릅니다. 미나리도 들었고요. 자, 미거지에 큼지막한 살을 다 부스러지네요. 하도 부드러워서. 듬뿍 떠서 뜨는 순간에도 이처럼 몽글몽글한 살이 풀어질 만큼 부드러운 속살을 자랑하는데요. 과연 미거지국, 곰칫국의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이 생선 특유의 비린내는 전혀 안 나고요. 살이 굉장히 연하고 물러서 씹을 새가 없이 입에서 그냥 퍼져버리는 그런 부드러운 식감입니다. 게다가 시원한 김치가 우러진 맛이 정말 해장으로는 그만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곰칫국에서 이 간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보이십니까? 여기 있는 이 간이 진짜 곰칫국에서만 볼 수 있는 간입니다. 비슷한 식감. 게다가 곰칫국으로 완성됐을 때는 더욱 구별이 어렵다고 해서 일부 상인들은 미거지와 꼼치를 똑같은 생선이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가격이 5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과연 같은 생선일까요? 흔히 물메기로 부르는 꼼치를 사용하는 음식은 물메기탕. 물메기탕이라는 명백한 이름이 있습니다. 미거지가 값이 비싸다고 꼼치를 넣어서 곰칫국을 만든다면 동해안의 별미 진짜 곰칫국은 더 이상 맛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김추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한 송이의 꽃이 되었다. 봄에 참 어울리는 시인데요. 오늘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거지를 불러주었을 때 동해안의 별미 곰칫국은 봄의 별미로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